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밌어 나는. 자, 이거는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그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절대 수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성향이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생각해 근육통은 뭐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얘는 다른 바이러스들이랑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코로나19라는 것을 왜 대처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대체 뭔 차일까요? 요 순서는 왜 다를까요? 그리고 요 순서도 이렇게 딱 역방향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대체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걸까? 발열이 뭘까요? 발열. 발열이라는 것은 뭘까? 이거 뭐예요? 발열은 왜 일어날까요? 면역력 싸움. 네, 염증 반응이에요. 자, 리사님은 발열 때 바이러스가 죽으면 끝이고 안 죽으면 기침이 나오고 증상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세님은 세균이 침투해서 열심히 싸워서, 여신님은 일단 바이러스 침투 후 우리 몸에서 싸고 있다면 발열인데, 아이 그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럼 기침은 왜 할까요? 얘가 염증 반응인 건 알았어. 기침은 왜 할까? 우리 기침 왜 할까요? 바이러스 내보내기. 또 배출. 기침은 배출. 응? 바이러스가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기침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숙주 찾아가려고? 아,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한 후에 막 자기 세력을 더 키우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배출을 시킨다. 이 말씀이신가?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우리 신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배출 기관이 어디예요? 정상적인 배출 기관이 어딜까요? 정상적인 배출, 입이 정상적인 배출 기관이에요? 아니 왜 생각이, 지금 리사님이 입이랑 똥꼬라고 하셨잖아요. 입이 배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야지. 뭐 이 다음 내용도 납득이 가니까 왜 입이 배출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죠. 절대 저기 하진 않는 답이에요. 하긴 하니까. 하지만 앞에 정상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입 같은 경우에는 배출보다는 흡입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 부위고,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입으로 먹고 위에서 먹고 아래로 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해가 가시고 납득이 가실까요? 만약에 입이 정상적인, 여기는 배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출 기능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 뭐지? 역류성 식도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류라는 말을 안 붙이겠죠. 그냥 식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기침을 입에서 한단 말이에요. 역류성이란 얘기 안 할 거예요. 기침에서, 자, 원래는 그러니까 밑으로 가야 될 애가 밑으로 가지 못하고 위로 되새김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비정상적인 배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이미 다들 말씀하셨듯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침투해서 뭔가 일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아직 일으키기 전이냐, 요 차이예요. 자, 기침은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발생되는 게 정상적인 기침일까요? 아니면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 발생되는 게 좀 더 우리 몸에 긍정적인 기침일까요? 그게 더 우리 몸에 긍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앞에 오는 기침은 방어하는 행위가 되지만 뒤에 있는 기침은 이미 당한 거야. 다. 내가 손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내 기력을 다해서 얘한테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인 거지. 항복한 상태인 거죠. 즉, 이 말은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내 몸을 해하려는 누군가가 침투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고 사전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발열, 염증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뭐예요? 이거 재생하려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이미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비가 어려운 거예요. 예측되지 않는. 이게 대비를 한 상태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기침을 컬럭컬럭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야기가 틀려요. 이 상태에서 멘붕에 빠질 수 있는 건 누굴까요? 누가 더 큰 멘붕에 빠질까요? 나는 별 생각 없이 와 동네 예쁘다 하고서 집을 이사를 가서 막 신난다 하고 막 있는데 알고 봤더니 범죄자 소굴인 거야.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온 동네에 날 둘러싸고 있어. 근데 그 다음도 비슷합니다. 근육통이 생겨요. 근육통이 생긴대요. 뭐 여기도 근육통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후 증상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한다. 구토가 나오면은 설사도 동반된다. 근데 타 바이러스는 설사를 하면서 구토도 한다. 뭐 무슨 얘기일까요? 근육통이 있겠죠. 이거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거고. 자, 구토를 먼저 하고 설사가 동반된다. 설사를 하면서 구토가 동반이 된다. 구토는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구토 어디로 해? 입으로 하죠. 구토 토하는 거야. 되새김질이죠, 일종의.
왜? 구토 여기로 하는 거예요. 위장이 뭐 대충 한 요 정도 있겠지 뭐. 이 정도 있겠지. 갈비뼈가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다. 왜? 굳이 여기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해. 설사는 똥꼬로 하는 거죠. 자, 구토는 내 몸통 중앙 부위를 어쨌든 둘 다 배출행인데 몸통 내 몸의 중앙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냐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유미님이 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마 실제 바이러스 자체를 이 몸통 중앙 부위로 안 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반 바이러스는 기침을 하고 발열이 나서 근육통을 겪으면 그냥 설사를 먼저 해요. 설사를 모자르면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19는 발열이 먼저 와서 방어도 못하고 기력이 약해져서 기침 콜록콜록 두들겨 맞고 근육통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 배설조차도 구토로 해. 결국은 몸통으로 침투를 해서 설사를 동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 대부분에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뉴스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요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이래서 코로나 C19가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C19가 어느 정도의 뭐 증상을 발현하느냐, 그래서 치명률이 얼마냐, 치명성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뭐 이거는 뭐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하지만 봤을 때 행동적으로 봤을 때 역순환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순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길 만한 힘이 기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으시거나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도 심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위험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역순환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젊은 애들이라고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걸까요? 완치 그러는데 정말 완치가 된 걸까요? 역순환이라는 거 굳이 경험해야 될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역순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침범을 당하는 거잖아요. 도둑이 우리 집에 한번 들어온 경험을,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해한 경험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해친 경험을 한 사람이랑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랑은 삶 자체가 틀려요. 어쨌든 요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네. 고령이라는 거 단순히 고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령이 될수록 환경에 대한 저항력, 환경에 대한 생동성 떨어지는 거예요. 역순환이에요. 되돌아가는 거잖아.
뭔가 발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퇴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역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 몸을 급격한 퇴화의 상태로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도 했어요. 사랑제일교회 교회랑 광화문 집회. 자, 왜 역순환인지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핵. 우리는 난자라는 핵에 대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뻗어 나왔어요. 주먹을 쥐고서 웅크리고 있다가 태어나서 팔다리를 펼치고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위아래로 쭉쭉쭉쭉쭉쭉 늘어났다가 늙어가면서 다시 길이 위아래로 줄어들면서 관절이 휘고, 왜냐면 줄어드니까. 근데 뼈의 길이는 그대로니까 관절을 누르는 거지. 누르면서 손이 다시 오므라들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순환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역순환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역순환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서 얘기를 진행하면은 너무 인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고령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령자들이 많았죠. 내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분들 중에서는 내가 여기에 참가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허다할 거예요. 즉 자신이 감염에 노출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이 광화문이랑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역순환이 일어나면서 상호 판단이 제대로 안 되거든. 인지 능력이 떨어질 테니까. 내 머리로는 나는 저기 가지 않았어. 난 사람들한테 피해 줄 생각이 없어. 근데 친구가 놀러 가재. 그래서 나 답답하기도 하고 친구랑 바람 쐬러 갔다 오지 뭐 하고 갔다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는지 모르고 갔다가 여기 갔다 왔다는 거를 알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얼마나 놀래.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설마 나 저기 오래 있지 않았어.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이거 어르신들 이제 혹시라도 가족에게 피해 줄까봐, 혹은 갔다 온 줄 몰라서 내가 피해를 주는지도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없이 가만히 있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순환이 많이 일어날 사람일수록 C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뭘까요? 역순환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의 몸에서 C19는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감염되는 순간 이미 활동이 시작되며 활동이 활발한 만큼 전파도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여기에 갔다 온 줄 몰라. 혹은 난 여기에 갈 생각이 1도 없었어. 심지어 내가 여기에 참가했다는 인지가 없는, 억울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나는 거기 갈 생각이 1도 없었어. 난 거기 갔다 온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감염에 노출됐다는 인지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계 단계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거겠죠.